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장중에 한 차례 정도 반등을 보이면서 지수가 마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느낌은 어제 사이드카만큼의 하락 느낌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전과 다른 오후가 전출되면서요, 이 많은 종목들이 시장에 오늘 반등폭을 반납을 하면서 많은 종목들이 어제와 같이 좀 급락의 모습으로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시장의 흐름은요, 물론 이제 결국에는 크게 하락을 했고 또 급락의 모습으로 해서 시장에 악재가 모여있는 시점이긴 한데요. 그래도 지금의 이 시장 하락은요, 우리가 마치 지하실을 내려갈 때 이 어두운 이 계단 아래를 내려갈 때 계속 계단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내려오는 모습이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선은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그런 시장의 해석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오늘 마감 내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수의 방어 의지가 지금 기관 쪽에서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코스피 쪽에서 기관의 중심으로 해서 이 순매수 방어 의지가 좀 크게 보여진 하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오늘 마감은 1917포인트에서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 한때 이 1950선까지 반등도 보였었고요. 장 초반에는 1900선까지도 이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등에 대한 모습들은 모두 다 기관의 의지가 좀 강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수가 빠져도 어떻게 빠지는지가 중요한데요. 자, 지수 차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하락에 대한 크기를 캔들로 보게 된다면요, 상당히 위협적인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에서는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모습까지 해서 꽉 찬 음봉으로 마감했었기 때문인데요. 자, 다만 이제 오늘 장에서는요, 장 초반에 하락 출발했지만 그래도 장 중에 반등의 모습들, 그리고 1900선 이탈했지만은 다시 1950까지 끌어올리는 반등의 모습이 연출되었었는데요. 자, 이 모습은 사실 기관의 역할이 컸습니다. 자, 보시면은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세가 크게 진행되면서 기관이 장 초반 때부터 해서 장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지수 방어 역할을 해주었는데요. 자, 그리고 이 내용들 보시면요, 다시 한번 출동한 연기금의 지수 방어 물량이 나왔습니다. 연기금이 좀 강하게 들어올 때는요, 지수에 대한 위기가 있었을 때 방어 의지로 해서 연기금이 많이 투여되기도 하는데요. 자, 일단은 연기금이 크게 진행되었다는 것, 기관 쪽에서 물량들. 여기서 한 가지 더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시장 지수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어제도 음봉을 크게 맞았습니다. 마감할 때까지 크게 맞았어요. 결국에는 어제 마감할 때까지 정리 못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들, 반대 매매가 오늘 장 초반에 크게 진행이 되었었고요. 자, 이렇게 장 초반 때를 보게 되면은 출발 자체가 이와 같이 개인 투자자 기타 등등의 주요 기관의 물량들 반대 매매성의 물량이 출회되면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 물량을 쏟아내고 난 다음에 반발 매수세가 나올 수도 있었던 시장의 초반인데 결국엔 그런 물량이 나왔죠. 그런데 9시 10분 때까지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이 물량이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우선은 기관 투자자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몇몇을 꼽아서 물량을 초반에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출렁임이 나왔고 지수가 빠지면서 프로그램 매매 쪽으로 크게 동반 매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기관은 특정 시가총액에 물량을 던지면서 지수의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었고, 그리고 추가적인 지수의 하락에 의해서 매크로적인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오전에 집중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관에 대한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전장에 반등이 나왔는데 참으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기관의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면서요,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저점을 찾기 위한 방어 의지가 나왔다. 물론 이제 이 안에서 물량이 오늘 아침에 상당히 이 여러분들의 물량 힙소가 나올 정도로 크게 하락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물량에 대한 스와핑이 나오면서 기관의 저점 매수 물량이 들어왔다는 거. 이게 지금은 당장은 이 물량들이 하락의 이 속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기관에 대한 지수 방어 의지가 있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코스피 지수에 양봉 마감을 했다. 상승폭을 반납했지만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하실을 내려가더라도요, 계단이 어디 있는지 밟아보면서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은요, 미증시에서도 이야기를 들어왔었어요. 빠지더라도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빠지는 거는 시장에서 모멘텀은 없어도 기술적인 저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다. 지금 그런 모습을 지수가 보여주고 있다. 수급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 구간은요, 조금 더 인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난주처럼 현금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요, 그 현금들을 쓸 때가 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도 현금 확보를 못했던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마음 부담이 크겠지만은 이런 기술적 저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나왔다는 것. 월봉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 기술적 반등을 찾을 수 있는 라인대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를 하셔야 돼요. 현금을 확보를 못했던 분들은 조금 더 인내.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오히려 이게 기회.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오늘 시장에 대한 또 해석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의 정말 직접적인 요인은요. 결국에는 외환시장, 환율에 대한 변동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어제 1,200원대를 크게 올려왔던 거를 조금이나마 숨고르기 하듯이 쉬어가는 모습이 나긴 했는데요. 자, 여전히 이 환율에 대한 리스크는 존재를 합니다. 어제 여러분들 새로운 악재가 출현되었죠. 이 미국에서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으로 인해서 외환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커져 있는데요. 자, 이로 인해서 신흥국에 대한 통화가 굉장히 약세 국면에 있습니다. 단기간에 이 통화를 바꾸지 못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구간에 대해서 이 환율 1,200원대에 대한 고착화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와 같이 손을 놓아야 되는 시장이냐? 오히려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수혜주로 바꾸는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 환율 수혜주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봐야 된다. 시장에 대한 해법을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우선은 이 다른 또 코멘트로 또 본다라면은 이런 가운데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주었던 일본에 대한 리스크가 오히려 반사이익 되는 종목들에 대한 단기 흐름들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이들 종목들 오늘 특징 종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 때부터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일단 의류 관련된 종목들 상한가 연출되는 종목들이 성축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추가적으로요, 이 국내 판매에 대한 확대가 늘어날 것이다. 일본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가 조치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산주들이 또 강한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오늘은 CJ 시푸드가 상한가를 갔었고요. 동원수산, 한성기업이 이 장중 탄력을 크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내일 당장 이 종목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해법을 종목에 대한 운영을 큰 추세에서는 환율 수혜주를 보고 단기적인 추세에서는 이와 같이 일본에 대한 규제의 반사이 또 일본에 대한 대항하는 불매운동 이와 같은 테마들을 보실 수 있다는 것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드리긴 했었는데요.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그래도 올라갔던 종목들을 보면은 일본에 대한 코멘트가 있는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다는 것. 물론 여기서 계속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트레이딩 매매가 필요하다는 것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에 대한 준비로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은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환율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자, 우선은 무역 분쟁에 대한 분쟁이 이 환율 전쟁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은 원달러 환율이 1,200선에서의 이 고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매매에 대한 전략은 역시나 환율 수혜주 쪽으로 눈을 돌리셔야 된다. 환율 수혜주로 찾아본다면요. 지금은 당장 이 종목을 사서 내일 이렇게 찾아보는 것은 아니지만은 시장이 충분히 기술적 반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현금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환율 수혜주들, IT, 전기전자, 자동차, 그리고 의류 관련된 종목들이 또 환율 수혜주로 꼽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 환율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면 언제 끝날 것이냐?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예상되는 날짜는요. 8월 22일 날 부터 해서 24일까지 잭슨 홀 미팅가 있는데 여기서 제롬 파월의 의장의 연설에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FOMC의 그러니까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요. 그 이전까지는 환율적인 리스크는 계속 경험할 것이다. 그러면 기간적으로 봤을 때, 시간적으로 봤을 때 대략 한 보름 이상 거래일수만 따지면 2주 가까이 되는데 이 안에서 환율 수혜주 움직임들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충분히 그런와 같은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자, 지금 이 정부의 입장에서요, 이 시장에 대한
단속이랄까요? 좀 이제 감시망이 좀 출동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시장에 대한 위기가 연출되게 되면요, 정부의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하게 되냐면 첫 번째 공매도 금지, 두 번째 펀드에 대한 투입.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당장은 어제 사이트카를 경험하게 했지만은 시장에 대한 특별한 경제 위기에 대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발동은 되진 않았지만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제 된다라면은 오히려 시장 정상화는 빨라질 것 같고요. 다만 이 주가 방어에 대한 부분들이 기업적으로 진행한다면 자사주 매입에 대한 문턱을 낮추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별로 해서 자사주 취득 신탁 결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 종목들이 이제 하나둘씩 보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 종목들은 주가 방어 의지가 좀 크고 주주 이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되돌릴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이제부터는 좀 나열해서 찾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시장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이미 떨어진 장에서 그 다음에서 정신을 차리고 전략을 준비하셔야지 마냥 손 놓으면은 상당히 힘든 시간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빠진 만큼은요 또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음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